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원석 검찰총장 이 후보자가 이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즉, 이 한동훈과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검수완박법 이 시행령을 앞두고 검수원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검수원복을 뭘 통해서 하죠? 시행령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과 생각이 같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는요, 최근에 경찰에서 황교안과 민병욱 이 두 분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했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협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선관위가 말이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앞으로 그 향방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두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연일 지금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사저널에서요, 전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앙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진 인터뷰 내용인데요. 역시 홍준표 시장답게 시원시원하게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고민정, 박지현 이 두 분의 입장도 또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검수완박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이거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전적으로 한동훈 장관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즉 총장 직무대행으로 할 때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여권에 있는 범여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원석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 자, 그래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과 같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권 하에 있던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검찰이 말이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즉 수사검사 따로 두고 기소검사 따로 두는 이 검수완박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서 실무적으로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점을 우회하기 위해서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요,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다. 이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 문제점이 확인이 됐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총장 직무 대리로서 한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 2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원석 이 대검 검찰총장의 후보자는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을 따를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요, 공직자로서 실정법은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지켜야 된다. 똑같아요. 공수처 제24조 1, 2항이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이게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은 지킨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검의 송무부장으로 발령났어요. 이것이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수사 및 공소 제기와는 다른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그리고 해당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고려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법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 다만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원석 총장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 입장은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충분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할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본인이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평가받는 데 대해서 공적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요,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을 폐지하자. 이런 지금 얘기가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신에 고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내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또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이 기능과 역할, 그리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특히 이재명 이런 사건에 대한 총장 후보자의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선관위가 본래 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요, 민병우 의원이 이 허위 조작, 사전투표 조작이 됐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방해한 행위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걸로 지난 3월 달에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것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됐죠.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선관위가 지난달 30날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말이죠, 무엇을 갖다가 조작했다, 사전투표는 조작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했느냐면요, 첫 번째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두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을 사용했다. 세 번째,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했다. 네 번째,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투표 조작을 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의 지적사항입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찰에서는요, 혐의 없음,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딱 내렸는데, 이제는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런 부정선거 문제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우리 보수권의 일각에서 특히 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적 우려, 그리고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의원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이거가 이제 검찰에 소환된 것이 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더 듣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봉고 파직하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거짓을 일삼은 이재명의 민낯이 드디어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백현동, 이게 국토부의 압박이라고 했지만은 공문서에서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고,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진실을 밝힐 만한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씩 열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요.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서 까도 비리 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적은 누구냐? 이재명 본인이다. 그러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 조적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봉고파직이라는 단어는요. 맨 먼저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고파직하라 이런 말을 작년 9월에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재명이 부패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김기현 의원을 봉고파직하라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 이재명 본인이 썼던 이 봉고파직의 이 컨셉을 지금 김기현 의원이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봉고파직 하겠습니까? 방탄규정 4개나 방탄조끼를 4개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조사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전쟁이냐? 예, 그냥 진짜 왕건이 수사는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 미리 알고 방탄복을 겹겹이 입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느냐? 낡은 레코드는 더 이상 틀지 마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왕건이 쏴는 그 뒤에 줄줄이 기다린다. 전쟁이라고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페북에다가 이재명 소환의 의미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면서 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된 뒤에 한 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대선 당시서부터 국민을 속였던 이 일을 조사하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기소를 위한 확인 조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혹시 출석 안 해도 다른 증거로 기소 가능? 다 미리 알고 방탄복 겹겹이 껴 입었으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낡은 레코드 들지 마오. 사회적 부조리를 격파하는 이 적폐청산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 비판문을 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게 2시간 동안 인터뷰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정치 현안에 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한 건데 우선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요. 이거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준석이를 더 좀 달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루비콘 강 건넜다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이제 이준석이를 좋아하고 밥도 먹고 충분히 어떤 얘기라도 다 할 수 있는 사이다. 그리고 지난 경선 때도 2번이나 가출했을 때 본인이 중재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넘어갔다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만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껴안아야 된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이를 껴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이런 진흙탕 싸움에 개입하겠냐. 자기 앞길도 구말리인데 개입한다고 한들 답이 안 나온다. 윤 대통령 이전 이 대표와 맞짱 뜰 호봉이냐.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7국에 나와 있는 것이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치적인 이 세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필마 단기로 윤핵관 세력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냐. 당 대표는 전부 끌어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내침을 당한 거다. 예, 그리고요. 이미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퇴로를 열고 자시고 할 방법이 없다. 예, 이제는 죽고 죽이는 길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그 관계가요.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 길밖에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도 떠나고 그리고 윤핵관도 떠나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윤핵관인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원장 직무 대응을 하면서 또 비대위를 하는 거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둘 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손을 놔야 되고 손을 놓고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왜 이 권성동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위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굉장히 탐욕과 집착으로 자리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추한가,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그건 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 것도 제가 본인이 27년간 정치했는데 처음 봤지만은 징계를 받고 나서도 저렇게 방방 뜨면서 시비를 거는 것도 처음 봤다. 자, 징계를 받았으면 즉시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권성동 대표도 당연히 나가는 게 옳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110명이 넘는데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겠냐? 없다면 그 당은 해체해야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비대위원장으로 남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모셔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요,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줄여라. 그러면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러한 입장을 맡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라. 그래서 당을 정상화시키고 김건희 리스크를 줄이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줄이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 칠남하는 거냐? 만기 칠남은 아니다. 다만 도어 스태핑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예, 다 도어 스태핑을 해서 대통령 본인이 다 말해버리면 장관 수석 뭐가 할 일이 있냐? 국회도 할 일이 없다. 쟁점 수령 과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윤 대통령 윤핵관들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는요. 소위 지금 이 전 대표로 인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로 전락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와 설치면 국민이 싫어한다. 그래서 딜레마는 윤핵관을 해체하면 그나마 자기를 지탱하는 세력조차도 없어진다는 건데 당의 기반이 없는 공중에 뜬 대통령이 돼서 더 위험해진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윤 대통령과 정무팀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당이 먼저 정상화에 대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서 나라도 당도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지방도 안정이 된다. 이러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여러분께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의 폭탄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 검찰 소환이 6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무슨 또 일이 있느냐. 김건희 여사 논문 발표가 6일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같은 날로 잡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과거에 정경심 이 압수수색하고 이럴 때 보니까 그야말로 자정을 앞둔 몇 분 전에 군사 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이 기소까지 하던데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가처분 이 형집행정지는 안 되고 왜 이명박 대통령은 되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 김건희 여사 이 논문에 발표하고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언론의 취재를 갖다가 약화시키고 그 모든 언론의 여력을 갖다가 전부 다 이재명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본인도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시작도 마지막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아주 악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요, 이명박은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이유를 좀 밝혀달라. 그래서 본인이 형 집행정지 사유를 딱 보니까 병원 두 군데 가서 진단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빠른 시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안 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뉴스는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